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한 분이 더 있으시네요.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고요. 저는 셀리코 암식이상담연구소의 연구소장 조한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저의 가족력 암 쪽으로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암을 좀 더 공부하게 됐어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이제 식이요인과 관련된 게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영양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셀리콕 들어와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연구했었던 쪽에서 이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교수님 소개로 이제 알게 됐고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암 환자를 생각하는 거나 그런 면에서 이제 대표님 너무 본받을 게 많고 같은 뜻을 아니야. 그래서 같이 뜻을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암 환자들을 위한 마음은 다 같이 이제 뜨거우신 거죠, 두 분 다. 네. 그렇죠. 그 마음으로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것 같아요. 위암을 맡으셨어요. 위암 되게 분포가 되게 높더라고요, 사실. 네. 사실 우리나라 발생률 1위가 위암이 1위죠.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위암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야 다루게 돼서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돼서. 네. 일단 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위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냉장고와 맷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을 또 잘게 부수는 맷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뭐 다른 얘기는 없으신가요? 네, 제가 병원에서 암병원에서 근무할 때 거기가 지역의 특성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암병원에 비해서 되게 위암 환자가 거의 한 80%가 다 위암 환자였어요. 모든 암 중에서? 네, 제가 있었던 병원이 무등산 생태 요양병원이라고 전라도에 이제 있는 암 요양병원인데 거기에 압도적으로 다른 병원보다는 위암 환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나 성남 쪽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병원을 가기 위해서 전라도로 이사를 하면서 그 전라도 분들의 식습관을 보니 이 서울이나 경기 쪽보다는 좀 약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약간 맛있게에 대한 기준이 막 이렇게 정말 맛있게 간이 딱 서고 막 젓갈, 우리는 김치도 여기 서울 지역은 약간 고춧가루 조금 넣고 시원하게 하는데 약간 전라도 지역은 고춧가루 많이 넣고 막 이렇게 정말 맛있게 누구나 먹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게 이렇게. 오, 전라도 유명하죠. 얼마나 맛있는데. 약간 이제 음식물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극적인 위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위를 계속 그런 자극적인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염증도 발생할 확률이 높고 염증이 막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이제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의 민감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아물고 그러면서 암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짜고 그러니까 단짠 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위를 일단 자극을 시키면 위암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에 있었을 때보다 전라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위암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젊은 환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막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좀 아파서 그냥 평소처럼 위염이겠지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봤더니 위내시경을 했더니 그때 이제 위암이 발생됐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프면 그냥 약 먹고 그렇지 말고 꼭 이제 반드시 병원을 꼭 가라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암 발생되기 전에 약간 더부룩하고 좀 소화 안 되고 그런 증상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에 많이 노출되는 장기 기간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고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속쓰림이나 이런 더부룩함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좀 짜게 드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내시경. 그러니까 위 내시경은 주기적으로 좀 받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위 쓰리고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다고 제가 환자분들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이제 위 역류성 식도염이나 염증이 되게 작게 발생이 됐었다. 이런 환자분들이 기존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좀 많으면 병원 가서 정밀 진단을 주기적으로 좀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걸 좀 피하면 좋을까요? 세계 암연구재단하고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제 그런 소금에 절인 음식이 위암 발생에 압도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젓갈, 소금에 절인 게 젓갈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젓갈이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뭐죠? 엔초비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그게 뭐죠? 무슨 멸치 같은 거를 약간 이렇게 시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드레싱에 들어가는 그 재료예요. 그래서 약간 절인 음식들은 좀 피하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거의 대부분 다 절인 음식이잖아요. 뭐 장아찌, 소금도, 김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가 조금 평소에 안 좋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 하시면 우리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좀 절인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원래 이게 소금에 절인 음식은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조금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 발병률을 보면은 이제 크게 동양이랑 서양으로 나눠봤을 때 이제 동양에서는 특히 위암 쪽이 조금 더 발병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쪽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고 지금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이 요인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짜게 먹는 절인 음식을 먹거나 그런 식습관, 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절제 수술을 받잖아요. 위가 발생되는 부위에 따라서 절제 부위도 달라요.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발생 부위에 따라서 절제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절제율이 달라요. 뭐 조금 뭐 부분 절제를 한다, 뭐 반을 절제한다, 아니면 전 절제를 한다. 위를 전 절제를 한다고 해서 위암이 막 되게 악한 상황이어서 전 절제를 하지 않아요. 그 부위에 따라서 절제하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얼만큼 절제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음식도 들어가는 음식도 그거에 맞게끔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거의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되게 빨리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대인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빨리 먹는 식습관은 또 이제 그 위암 수술을 받았을 때 되게 고치기 힘든 부분이에요. 평소 때는 이렇게 빨리 먹었는데 근데 지금 위가 다 절제돼서 없어요. 그럼 이 여기 안에 보관하면서 이게 잘게 부서지고 이런 역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 같은 경우 이 위를 절제하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적응시키는 기간이 좀 한 달에서 길게는 한 3달까지가 필요해요. 아니,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왜냐면 위가 아예 없어지고 이게 나중에 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 봐. 평생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되게 희망적인 거 뭐냐면 위암 환자는 다른 암에 비해서 그 조기나 초1기나 이럴 때 생존율이 거의 막 98%.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나 무슨 뭐 다른 암들 있잖아요. 뭐 소화기가 아닌 암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그리고 식사도 잘 하세요. 항암 치료 중에도 수술하셔도 식사 잘 하시는데 특히 위암이나 이런 대장암, 소화기계 암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일단 못 드세요. 수술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 마르시고 거의 몸무게 5kg에서 많게는 막 7, 8kg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나 이제 어떻게 막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그 생존 확률을 봤을 때 약 98%의 생존율이 있어서 시기도 기존보다는 좀 느리게 먹고 더 잘 먹고 암이 발생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지는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되게 위암 환자 생존율이 되게 높아요. 처음에는 봤을 때 수술하고 막 이랬을 때 되게 딱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식사도 잘 못해서 되게
되게 슬퍼하시는데 근데 지나고 이 소화하는 거를 좀 적응하고 지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위암 환자들이 생존율이 높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식사만 잘만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만 잘만 적응하시면 계속 빠르게 먹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있어서 맞아요. 천천히 식습관도 이렇게,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처음에만 그러니까 견디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위암 환자들 이제 일단 수술하고 나면 그 식사부터가 일반 식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제한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막 그래요. 아주 짧게는 한 달 정도를 그냥 위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음식을 먹으면 바로 장으로 뚝 떨어져요. 음식물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되게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조금 있습니다.